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청기 처방의 실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 사회에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뤄서 현재 그 히어링 리하빌리테이션은 히어링 에이드 즉 보청기 그리고 인공화호 강력한 무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식형 골도 보청기, 즉 바하나 봄브릿지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미드리어 임플란트 해가지고 중위 이식형 보청기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청기가 가장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청력 재활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보청기 처방의 실제 강의는 첫 번째 난청 환자의 상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음 청력 검사 및 어음 청력 검사, 그리고 보청기의 선택 및 적용, 그리고 인상,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착용해서 피팅하게 되는 것, 적정성 평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것은 위쪽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청 환자의 상담입니다. 첫 번째 오시면은 이제 신상 내용이나 방문 이유, 그다음에 난청귀가 어느 쪽이신지, 그리고 난청 기간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는지 그런 거를 여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귀 관련 질병이나 수술 여부가 어떠신지 물어봐야죠. 이명이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을 했는지 또 어떤 종류를 한번 사용을 하셨는지 관련돼서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이경 검사는 고막을 관찰하는 건데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프로시저 오토스코프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귀지까지 제거할 수 있죠. 류마틱 오토스코프는 웨이도 내에 양압 음압을 만들어서 고막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지 및 이물질의 확인 제거, 웨이도의 상태와 웨이도염의 유무, 그리고 고막 상태를 보고 만성중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이 순음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PTA, 퓨어톤 오디오메트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 청력 검사와 굴독 청력 검사 두 가지로 나눠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개 기도 청력 검사는 혼합법, 즉 수정상승법을 사용하는데요. 처음 응답하는 값을 확인하고 응답한 후부터는 10dB 낮추고 안 들릴 경우는 5dB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정상승법을 사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3회 시행을 해서 2회 같은 강도에서 응답이 얻어졌다면 그 값을 최종적인 청력 역치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1kHz 즉 1000Hz의 청력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2000, 4000, 8000의 순서로 높은 주파수를 측정하고요. 다시 1000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측정한 다음에 500, 250, 125 순서로 낮은 주파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골도 청력 검사는 이렇게 7개가 아니라 5개만 하죠. 1000Hz는 먼저 검사하고 2000, 4000 갔다가 다시 500, 250을 검사하게 됩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사실 우리가 순음 청력 검사는 삐삐삐삐 하는 그런 순음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이 어음은 굉장히 여러 주파수와 강도를 가진 복합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좀 더 보청기에 맞는 그런 청력 검사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음 청력 청취 역치 검사, 즉 스피치 리셉션 스레스홀드 SRT라고 하는 것은 검사 단어, 즉 이음절어의 50%를 정확하게 따라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 검사음의 최대 dB 강도를 바로 SRT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음 청력을 확인하면서 어음 청력의
이 민감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업 명료도 SD와 함께 검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단어 인지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WR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음 청취 역치상에서 측정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어음 강도, 즉 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MCL에서) 검사어음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 편안한 강도에서 얼만큼 많이 대화를 이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겠습니다. 대개 어음 청취 역치 검사보다 25에서 40dB 높은 강도, 그게 이제 MCL이죠. 거기서 단음절어, 한 음절어로 된 표를 청취시키고 이를 따라 말하게 하거나 받아 쓰도록 해서 그걸 백분율로 환산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10개, 25개, 50개 측정하게 되죠. SDT라는 것은 너무 청력이 나쁜 분이 계세요. 어떤 수준에서도 50% 단어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어음 명료도를 보인다면은 SDT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검사 불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시된 3, 4개의 단어 중에 2개 이상을 감지하는 역치로 정확히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어서 반응하도록. 이거는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맞히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SRT보다는 10dB 정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음 검사에서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가 이 MCL, 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그리고 Uncomfortable Loudness Level. 이거는 너무 불쾌한 굉장히 큰 소리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 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작은 소리부터 우리가 굉장히 큰 소리까지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견디지 못할 큰 소리를 이제 uncomfortable loudness 레벨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레벨이 이제 most comfortable loudness 레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바로 MCL과 UCL 요 사이가 되겠고, 보청기에서 주로 관점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보청기의 선택이 됩니다. 보청기의 선정은 청각적인 요소, 난청이 얼마나 심하시고 프리퀀시별로 얼만큼의 이 청력을 지니고 있는지, 또 청력 손실의 타입이 어떤지 한 청각학적인 요소와 환자가 사회적으로 그냥 TV만 보는 정도신지 아니면 회의나 이런 거를 하실 정도로 필요한 건지, 시끄러운 데서 하는 건지 조용한 데서 근무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보청기를 선정하시는지의 요소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보청기가 이제 크기별, 색상별, 또 각각의 기능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보청기의 선정 기준은요, 양측 귀에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착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양쪽 귀로 청력을 사용할 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편측에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가격이 상당히 큰 요소가 되겠지만은요, 양측기 모두 55dB보다 좋은 경우에는 청력이 나쁜 쪽에 하시고, 양쪽 귀보다 80dB보다 나쁘면 오히려 나쁜 곳은 포기하고 좋은 곳을 먼저 살리는 게 좋죠. 그리고 어음 명료도가 높은 쪽,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쪽 귀를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55dB에 가까운 귀에 보청기를 착용시키되 가급적 양측 착용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적용 기준은 피지컬 팩터로서 이런 소아인 경우에는 귀거리가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자꾸
귀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기형이나 웨이 형태, 사용자의 손동작, 대개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많이 해주려는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느냐, 그리고 조용한 데에서 아니면 소음이 많은 데에서 근무하시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난청의 형태도 이렇게 플랫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간의 청력의 차이가 없을 때는 보청기 적합히 비교적 쉬운 편이죠. 슬로핑형은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 청력 손실이 점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주파수의 증폭을 억제하면서 고주파수의 증폭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노화성 난청의 형태가 바로 이 슬로핑 형태가 되겠습니다. 샤프 슬로핑 형태는 저주파수는 거의 정상인데 고주파수는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저음은 증폭을 하면 안 되고 고음은 증폭시켜줄 게 없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리버스 슬로핑 형태는 고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에서 청력이 더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니에르병과 같은 그런 저음 난청이 있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가장 드물고 보청기 적합이 가장 곤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음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저주파수를 많이 자극할수록 이제 왕왕거리는 진동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의 성태는 이렇게 그 형태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이렇게 장단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개는 CIC 즉 귀에 잘 꼽을 수 있는 고막형 보청기의 경우에는 삽입이 용이하고 외모적으로 적고 또 바람 소음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BT 즉 귀걸이형은 크고 투박하지만 조작성이 좋고 개인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방향성을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안정성 또 청소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죠. 자, 이 고막형 보청기입니다. 얼마나 작고 이쁩니까?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그 꺼낼 수 있는 선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외형적으로 안 보이고 다만 증폭의 양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시비어 히어링 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외관상 좋죠. 웨이도 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웨이도의 공명 효과나 귓바퀴의 그 음장 효과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이주에 가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소음이 적게 되겠습니다. 수신기가 웨이도의 골부에 위치해서 고막 근처까지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폐쇄 효과가 적고 고음의 이득과 출력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작아서 굉장히 심한 난청 환자에게는 사용하기 어렵고 작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조작이 어렵고 사용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귓속형 보청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은 상당히 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좀 사용처가 좀 와이드한 그런 보청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귓속형은 이렇게 이 갑계 안쪽으로 완전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보청기인데 그래도 좀 더 강력한 파워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귀걸이형 같은 경우는 컬러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이얼 버튼도 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기 때문에
난청이 심한 사람에게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튜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큰 증폭을 구현할 수 있고 조작성도 좋고 청소도 용이하고요. 튜브나 귓본을 조정하기도 용이합니다. 귀지나 습기에 보청기가 손상되는 일도 없고요. 배터리의 크기가 좋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이 미용상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외면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서 튜브를 통한 소리의 왜곡과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이 개방형, 오픈형 RIC, 즉 Receiver in the Canal 보청기는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BT, 미니 BT처럼 생겼죠. 하지만은 이 마이크로폰이 이 앞쪽에 달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웨이도 입구에 끼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엄브렐러 형태로 꽉 막힌 그런 피팅이 아니라 좀 열려져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내추럴 사운드 그리고 레스 오클루전을 장점으로 하고 있죠. 수신기를 본체에서 분리해서 웨이도에 삽입된 거죠. 그 앞쪽은 이제 튤립, 돔이라고 해서 웨이도에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도를 완전히 막지 않기 때문에 자연음, 증폭음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웨이도의 폐쇄 효과가 적어서 왕왕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정말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픈형 보청기는 빨라진 처리 속도에 의해서 보청기를 통한 증폭음과 웨이도를 통한 자연음이 지연되지 않고 고막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피드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된 그런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귓속형보다는 미용상 좋지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본체로부터 수신기로 가는 투명하고 얇은 전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BT 보청기보다는 훨씬 이쁘죠. 하지만 또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고 폐쇄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튤립 또는 도움을 끼우게 되는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고 너무 개방을 하면 상대적으로 증폭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초소형 보청기, IIC 보청기는 이 귀 쪽 고막 앞쪽까지 이렇게 바짝 끼울 수 있는 그런 보청기인데, 바깥쪽에서 보면 정말 보이지가 않는 그런 아주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도 있고요. 이렇게 쉽게 처음 사용할 수 있는 히어링 앰플리파이어 같은 것도 있고, 또 신기하게도 배터리도 없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끼워서 360 5일 24시간 사용하는, 물론 한 석 달 정도 사용합니다만은 석 달 넉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보청기도 요즘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역시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타겟에 맞춰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우리가 보청기로 증폭시켜준 소리가 정확하게 맞지 않죠. 하지만 2채널로 하면 더 좋고요. 3채널, 4채널로 늘릴수록 우리 타겟 되는 그런 증폭 라인에 상당히 가까이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채널까지 가면 거의 완벽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해 본 분들에 의하면 4채널까지는 유의하게 청능 향상이 있고 6채널까지는 이제 청능 향상이 있죠. 하지만 6채널 이후로는 유의한 증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개인적으로는 4채널 이상의 보청기를 추천하고 가급적이면 8채널 이상 쓰시는 게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채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밴드라는 개념은 또 있는데, 밴드라는 개념은 이제 different frequency, 즉 다른 주파수에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채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그런 채널에서 주파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보청기가 노이즈와 스피치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그 뉴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지향성 마이크로폰 그리고 소음 관리, 피드백 제거 그리고 무선 기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이런 상황에 따른 이 보청기가 적응해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이 아, 최신 기술들이 보청기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얀색과 초록색의 재질을 볼 수가 있죠. 오토폼. 그래서 귓속 이상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귀지나 다른 이물이 있으면 다 제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달린 솜을 넣어주고 시린지로 캐널 안쪽부터 이렇게 쭉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리콘과 경화제를 1대1로 섞어서 그 오토폼을 시린지에 넣은 다음에 웨이도 안쪽 이어댐 부분부터 서서히 실리콘을 채워서 귀 전체를 덮은 다음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헬릭스부터 이제 서서히 빼내서 이 네거티브 프레셔에 의한 고막 손상을 예방하도록 공기를 살짝 빼주면서 귓본을 천천히 돌리면서 빼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뭉그러지거나 이렇게 불량한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퍼스트, 세컨드 턴의 웨이도가 전부 다 나오고 이 헬릭스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스 콩카 부분이 다 깨끗하게 나와서 이 퍼스트 밴드부터 15mm 이상 나와 주어야 이제 보청기 제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프레션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귓본을 보청기 회사로 보내면 환자의 귀에 딱 맞는 그런 보청기를 제작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튼 오늘 이 보청기 처방에 실제 관련된 서머리로는 노인성 난청은 대개 25dB를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에서 3분의 1, 75세 이상에서 2분의 1,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그런 노인성 난청이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이 요구된다는 거고요. 수능 청력이 40%, 40dB 이상 떨어지면 보청기를 추천하고 55dB 히어링 레벨에 가까운 청력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양측 착용은 더 좋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청기는 CIC, ITC, IT, BT, RIC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의 청력에 따라서 보청기의 형태와 채널을 결정해서 처방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현재 RIC 보청기가 오클루전을 현저히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주기 때문에 처방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청기 신기술이 방향성 조절, 인공지능적 상황 조절, 그리고 소음, 귀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널도 가급적이면 4채널 이상 8채널 정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 마지막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